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. 자, 우리의 에코프로 오늘 장중에 무려 6%까지도 급등을 만들어냈죠. 물론 이제 윗꼬리를 살짝 달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정확하게 좀 지지를 해줘야 될 자리에서 지지가 명확하게 발생했다는 거죠.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강조한 패턴이죠. 바닥권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힘을 빼다가 이제 한 방에 이제 돌파를 하면서 좀 추세를 만드는 형태. 어제는 제가 효성에 대한 패턴으로 좀 비교를 해드렸죠. 한 요 국면이 되는 거예요. 얘도 보면은 이렇게 박스를 돌파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이동평균선을 지속적으로 지지를 하다가 이렇게 슈팅이 나온 것처럼. 물론 아직 이 에코프로는 좀 더 각도가 필요하긴 해요. 각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 주포들이 가격 관리를 해주고 있다. 이것만 우리는 좀 확인하면 됐다는 겁니다.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실적이죠, 여러분들. 이제 내일 4월 29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 어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에코프로 발표 이후의 움직임과 이 에코프로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아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자, 그리고 저는 이 에코프로 결국은 이 19만 원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.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또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빠르게 설명해 와서 자, 일단 오늘 아주 중요한 데이터 하나가 나왔죠. 바로 이 삼성 SDI의 실적입니다. 자,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 단기 순이익이 좀 흑자 전환을 해줬다라는 거죠. 작년 이제 1분기에 마이너스 2,160억이라는 막대한 좀 적자를 냈던 회사가 이번에는 561억이라는 이익을 기록을 했다. 그러니까 매출도 좀 받쳐주면서 이 적자 늪에서 탈출을 해서 수익을 좀 냈다라는 점. 시장이 이걸 이제 좀 강하게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좀 고가권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장중에 8%까지 상승해줬죠.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, 이 에코프로와 이 삼성 SDI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합니다. 오늘 이 삼성 SDI에서 나온 이 숫자가 내일 있을 이 에코프로 이 실적 발표에 어떤 이 복선이 되는지 이거를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죠. 자, 일단 매출의 좀 연결고리인데 이번에 이 삼성 SDI가 이 배터리 부분 있죠. 배터리 부분에서 이제 전년 대비 12.5%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. 자,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삼성 SDI의 양극재 물질의 90% 정도를 누가 담당을 하고 있죠? 네, 에코프로 BM이 담당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 12.5%에 대한 매출 성장을 봤을 때 이걸 이제 에코프로에 대입을 해보면 에코프로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는 훨씬 좀 견조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업황의 좀 회복 속도를 봐야 되는 건데 자, 삼성 SDI의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1,566억이 나왔어요. 자, 1분기 전망치는 사실상 2,433억 정도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예상보다 거의 계산으로 따지면 36%가 줄어든 거죠. 자, 이게 뭘 뜻하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배터리 업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훨씬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에코프로도 그 부분에서 이제 동일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. 적자폭이 예상보다 크게 좀 줄어들면 그 자체가 이 에코프로한테도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어서 이 상승세, 이 돌파에 대한 불을 지필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 이제 진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이 삼성 SDI 실적의 이번 1등 공시는 바로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였죠. 이 ESS가 미국 내 판매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면서 보조금 수혜를 톡톡히 본 건데 에코프로 역시 이 ESS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죠. 지난 이 4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자, 리튬 가격 반등보다도 더 결정적이었던 게 바로 이 미국향 ESS용 양극재 판매가 이 3분기 대비 거의 100% 이상 폭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이 반등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. 이 구간에서. 그러니까 오늘 이 삼성 SDI를 통해서 확인된 게 그러니까 ESS 훈풍은 여전히 지금 1분기에도 유효하다. 그러니까 지속이다.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. 내일 이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되면서 이 정체된 구간을 단번에 뚫을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. 제가 이 내용을 일주일 전부터 말씀드린 거죠.
자, 어제도 뭐 물론 이 실적이 나오면서 이 가돌이에 대한 부분을 돌파 만들 거라고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 일주일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번 실적에서 이 트리거가 되면서 전환을 한다. 이제 점점 좀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이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. 자, 차트도 한번 보자고요. 자, 지금 아주 이제 미미한 움직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. 제가 이 에코프로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던 거는 바로 이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할 때, 그죠? 자, 2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면서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면서 완벽한 수렴을 만들었다고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방향성이 나올 때가 됐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이 20일 이동평균선, 20일 이동평균선이 안착이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주가가 안착을 했어요, 안 했어요, 여러분들? 안착했죠. 요 며칠 이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상승이 나오면 또 하락도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,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? 그러니까 지지할 자리는 계속적으로 지지를 한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 거죠. 오늘도 빠르게 이 음봉대를 또 소화를 해준 겁니다. 이렇게 움직임이 미미해 보이지만 버틸 자리에서 계속 버텨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추세에 대한 전환의 흐름으로, 그러니까 지루하지만 아주 착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. 자, 그리고 지금은 좀 미미하지만 여러분들 이 박스권이 또 다시 한번 또 고점 치면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가 점점 커지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이 돌파가 되는 순간에 아주 강한 상승의 흐름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오늘 보면 뭐 포스콜딩스도 그냥 이렇게 치고 가잖아요, 여러분들. 그죠? 그리고 에코프로 1월달 얼마나 상승 못 줬습니까? 쉬어가다가 꼭 이렇게 한번 쳐주는, 힘을 응축하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쳐주는, 아시겠죠? 코스닥도 뭐 제가 말한 고점 돌파하고 너무 흐름이 좋고 지금 이 구간에서 전혀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. 그리고 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절대 안 합니다. 이렇게 양봉이 뜨는 자리에서 어떨 때 사라고 합니까? 박스를 그리거나 어떤 저점이 테스트되는 이런 구간대에서, 그러니까 저점 구간에서 미리 이 지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하고 매집을 먼저 하자고 하죠. 그리고 이렇게 시세가 터져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? 그때는 우리가 시세를 즐겨야 되는 거예요, 시세를. 그래서 이 원칙대로 정말 과열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뭐 분할로 수익을 챙겨가면 된다는 거죠. 지금 뭐 포스코홀딩스도 잘 오르고 있고 뭐 삼성 SDI도 잘 오르고 있고 뭐 리튬 쪽이나 ESS 쪽이나 제가 이야기한 이 ESS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. 그때 이 에코프로도 분명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는데 이건 이제 뭐 시대적 흐름에 대한 이야기죠. 이건 뭐 기술적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 2차 전지 쪽을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를 해드렸던 게 뭐냐면은, 자, 일단 이 2023년도에 무려 1300%가 급등했어요. 2차 전지 쪽이. 그때 이 상승이 나올 때 사람들이 모두 이 버블이라고 표현을 했죠. 2차 전지에 대한 버블. 그래서 이 엄청난 급등을 보이고, 그죠? 그리고 엄청난 급락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미 무덤이 된 건데, 그런데 이 하락이 페이크라니까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 개미 무덤이 아니에요, 여러분들. 개미 무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. 이게 올라오면서 이걸 다 소화를 하면은 정말 이 개미들의 허를 찌르는 그런 종목이 될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 에너지에 대한 현실화, 뭐 배터리에 대한 뭐 진화 과정 이런 것들. 자, 그래서 비교를 해드렸던 게, 자, 버블로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. 알테오젠. 연봉의 흐름으로 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바로 이 2020년도에 3,000원짜리가 무려 12만 원까지 가는 뚱세를 만들어냈습니다. 사람들은 이때 이제 바이오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죠. 그러고 나서 이 양봉을 2년에 걸쳐서 어떻게 됐습니까? 음봉으로 씹어 먹어버린 거죠. 개인들이 이때도 엄청나게 올렸어요, 여러분들.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게 버블이 아니었다라는 거죠, 여러분들. 소화를 하더니 그 뒤에 엄청나게 길게 올라가는 대세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에코프로도 이 윗꼬리를 소화하러 가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. 그래야지 이 개미들의 허를 찌르는 그 종목이 되는 거예요. 지금 이 에너지주들 엄청나게 돌아가면서 폭등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종착역은 바로 뭐라고요? ESS다.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.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. 로봇에도 들어가고 뭐 자율주행에도 필수적이죠. 그게 뭐 데이터 센터에도 필요한 건데 이거를 제가 7만 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그 흐름이 나오는 게 머지 않았다는 거죠. 제가 그러니까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도 이게 장기 파동의 상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눌림 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지. 그죠? 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이 구간에서도 또 이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매수하자고 말 안 할 거예요, 여러분들. 그때는 뭐 수익 즐기기 바쁘지. 그죠?
그래서 에코프로 지금 이 아직도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될지 그 타점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, 제가 이 박스에서도 추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지만 그때 이제 매수를 하지 못해서 좀 비중이 아쉬우시는 분들,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좀 함께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,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맥점 타점 제가 언제 진입을 하고 언제 나오는지 그 신호를 여러분들께 실시간 문자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. 문자를 받으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번호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그리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.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, 왜 맥점코치 이렇게 많이 오른 위치에서도 지금 계속 매수를 이야기를 하는지 계속 지지가 나온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.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.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죠. 돈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.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. 자,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.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,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, 자,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? 대북주죠, 대북주.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제가 이 코스닥,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,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
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자,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자,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,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자,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
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 원대에서부터 이 12만 원까지 일찍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,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